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지난 5월 24만 5천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6월 18만 3천 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2달 연속 축소된 겁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건설 경기 불황으로 9만 2천 명 줄어 1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 8천 명 줄면서 1년 1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숙박 음식업 취업자도 7만 1,000명 줄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음식 주점업에서 주로 좀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7월 조사가 소비 쿠폰이 발행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12만 7천 명 줄며 4개월 연속 10만 명대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5만 8천 명 줄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 9천 명 늘었는데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4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한 기자, 지금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할 의사도 없는 청년이 절반을 넘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먼저 취업자 수부터 좀 살펴보면요. 올해 5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가 36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49.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비율을 뜻하는데 청년층 절반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가 50% 밑으로 내려간 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단 졸업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도 그러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가 797만 4천 명으로 800만이 안 되는데요. 5월 기준으로 청년층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청년 인구도 줄고 졸업한 사람이 주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줄 테고요. 제조업,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일단 청년들이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건지를 좀 더 알아봐야 해결될 문제 같기는 한데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도 꽤 늘었다고요? 네,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청년이 56만 명이 늘었고요. 3년 이상 미취업 청년도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121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졸업 후 일자리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백수인 기간이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 5천 명으로 비중이 46.6%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요. 3년 이상인 장기 백수도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5%에서 18.9%로 0.4%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뭘 하느냐 물었더니 많은 경우인 40.5%가 직업교육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한다고 답했지만 그냥 노는 백수 청년 비율도 늘었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실제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는데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학도 취업 때문에 바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에 걸리는 시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더 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을 해도 금방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취업한 청년들이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8개월 정도 됐는데요.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퇴사 이후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는 0.2개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하죠. 이 첫 일자리는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광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순이었습니다. 또 첫 일자리 임금도 작년과 비교하면 올랐는데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4.5%포인트, 또 300만 원 이상이 1.7%포인트 각각 오르는 등 고임금 구간 비중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하는 듯 했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금세 그만뒀습니다. 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4개월에 불과했는데 전년 동월보다 0.8개월 줄어든 겁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는 보수나 노동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신입사원 초봉이 직무별로 600만 원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저는 이 미디어 홍보 쪽이고요. 최고 직무는 연구개발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커리어 플랫폼이 최근 1, 2년 사이에 지급된 142만 건 이상의 연봉 데이터를 분석해 1년차 신입 직장인의 연봉 중앙값을 본 겁니다. 가장 높았던 연구개발은 3,430만 원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미디어 홍보는 2,804만 원이었는데요. 두 직무 간 연봉 격차는 626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중앙값을 3,2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위권을 보면 연구개발 말고도 이 생산 제조, 영업제휴, 생산관리, 품질관리, 엔지니어링, 개발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중앙값이 2,800만 원대인 직무는 미디어 홍보 외에도 디자인, 마케팅 시장조사, 서비스 고객 지원으로 비교적 낮은 초봉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론 직군에 따라 학력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친절한 경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들도 많으시고 또 취준생들도 계시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기자,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증가세를 이어갔네요. 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인데 청년층만은 예외라고요? 네, 이 청년 취업자 수는 32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청년층 고용률도 1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해 보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3천 명 줄어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2개월이나 연속해서 감소했습니다. OECD 기준, 비교 기준 고용률도 살펴보죠. 역시 전체는 양호합니다.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70.3%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45.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6월 기준만 봐도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좀 더 나이대를 쪼개서 취업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상과 30대에서는 각각 34만 8천 명, 또 11만 6천 명으로 늘었는데요. 유독 20대에서는 15만 2천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돼서요.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해야 할 취준생들 취업이 힘들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대가 힘들다는 통계가 또 보이네요. 우리 대기업에서 20대 직원을 뽑는 비중이 뚝 떨어졌다고요?
네, 20대 직원 비중이 2022년에 24.8%였던 게 2024년에 21%로 2년 사이에 3.8%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에 67개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 기업 중 절반이 넘는 38곳에서 20대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4만 7천 명 넘게 줄어서요. 29만 1,000명대에서 24만 3천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이 30대 이상 직원은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88만 명대에서 2024년에는 91만 5천 명대로 늘어서요. 3만 5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대기업의 인력 구조가 젊은 인재보다 중장년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젊은 인재 잘 안 뽑는다. 즉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선호로 전환하면서 청년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업별로 봤을 때 20대 비중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43.8%에서 28.4%로 15.4%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청년들 일자리가 줄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이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가 10명 중 6명이 법정 정년이 60에서 65세로 상향할 때 최대 부작용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 경제, 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4%가 이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 세대 갈등 등 직장 문화 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꼽았는데요. 법정 정년이 늘어나는 문제가 이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큰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과 고령자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 등 다양한 시각이 담긴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